뭐든지 병이 들면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금 문제도 문제가 생길 때 상담을 하는 것이지 문제가 터진 다음에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임대 사업을 할 때 가져야 될 마인드를 이제 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그 문제들에 내가 얼마나 내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피시고요. 어떻게 해야 내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살펴서 바람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 정도 수준까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판이 수타니 파타라 그러죠. 원시 경전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바람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렇게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본 책이에요. 그렇죠. 에우노 보세요. 사자가 바람에 놀라지 않잖아요. 그 넓은 초원에서 배를 까고 편하게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짐승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이게 그 힘이 약한 사람들은 늘 피곤합니다. 인생 자체가. 그죠? 약한 동물들은 물 한 번 마실 때도 금방 고개 들어서 주변에 누가 사냥꾼이 있나 없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아직 2단계는 아닙니다. 재벌 회장쯤 돼야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여간 목표는 담담해질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담담해지는 것, 즉 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전 투자로 이렇게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림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도 버틸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요 이렇게 금방 자빠져 버립니다. 그냥 누가 밀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건들면 넘어져 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뉴스 중 핫 이슈를 읽고 해설해 주시잖아요. 이번에 발표된 뉴스 중에 1번 최근 저금리 기조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설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짧게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과거 IMF 당시에는요, 당시 김대중 정부 출범 시기에 금리 인상을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IMF가.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엄청난 이자율 폭등으로 많은 사람이 힘들었었죠. 그런데 이런 조치에 대한 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 침체기에도 이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IMF 방식으로는 역시나 국민들이 괴롭고 힘들었었다. 우리나라가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IMF를 탈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IMF를 한 번 맞은 곳은 두 번도 맞는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전 정권이 있을 때 사실은 IMF에 갈 지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IMF를 가지 않고 외부에서 이제 차관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이제 그 대처를 했었죠. 당시에는 이제 그 적자 형태가 이제 좀 심해지니까 우선적으로 돈은 많이 풀려 있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돼서 그 돈을 거두어 들이고면서 각종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면서 돈을 많이 불려 나갔습니다. 그쵸? 해외 팔 건 팔고 우리나라의 부실 기업들 정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부실 채권 정리하면서 나왔던 부동산을 사서 재미를 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라는 것은 물건 가격을 말하죠. 그러니까 물가가 인상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10,000원 가지고 살 게 없더라 이런 말씀 하시죠. 요즘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세는 웬만하면 살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여러분의 전세금이 3년 지나서 똑같이 1억 원이 1억을 받을지 몰라도요. 지금 1억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3년 후에 1억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요. 그 수량과 품질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건 뭡니까? 돈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는 물건을 사는 게 정답이죠. 맞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요.
일단 돈이 많이 풀리면 소비가 촉진되고 물건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자연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다만 화폐가 많이 풀리면 물가 인상하고 더불어서 금리 인상도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인상되면 서민이 죽거든요. 또 돈을 누구나 균등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물가 인상을 잡으려면은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깔려 있는 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니까요. 서민들을 위해서 돈을 걷어들여야 되고 그 방법이 금리 인상이다 이거죠. 바로 그거죠.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이제 천문학적이고 가계부채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서 서민 경제까지도 포함해서 살렸었다면은 소비가 촉진됐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지만은 서민 경제보다는 기업 위주의 정책을 써왔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그래서 돈은 풀렸지만 물가만 인상되고 서민 경제는 위축이 돼서 오히려 소비가 위축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장기 침체 가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 돈은 많이 풀렸는데 소비가 위축된다. 이거는 뭐냐면 서민들, 대다수 서민, 돈을 쓰는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져 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이니 이런 데도 매출액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할인마트도 경쟁적으로 이제 뭐 할인하고 뭐 보상, 우리보다 싸게 판 데가 있으면 깎아주겠다. 보상해주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되니까 이제 해외 수입차들도 이제 단가를 낮추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라 이거죠. 당시 우리 이제 저금리 정책은요,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당분간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IMF 총재도요, 금리 인상은 실패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돈이 풀리면 물가가 인상되고 금리가 인상되어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성립하려면요, 재정이 빵빵해야 됩니다. 그걸 운영하는 재정이 빵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재정 적자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면 우리 정부의, 즉 박근혜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어떤 그 패턴을 따라가는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란 건 정책자의 어떤 의지도 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금리를 쓰려면요, 당연히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거기에 대한 물가 인상에 대한 후속적 조치가 나와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또 거래도 활성화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4.1 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책 이런 것들이죠. 그죠? 돈은 많이 풀어서 돈은 시중에 깔려 있는데 그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게 만드는 어떤 후속 조치가 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재정 적자 또한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가 풀려나기 시작하면 재정 적자가 메꿔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재정 적자를 감소하고서라도 저금리 기조에 대한 어떤 방어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